안녕하세요. 오늘은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시를 공부해 볼 건데 교과서 142쪽을 펴주시고요. 이 시의 작가는 백석이라는 분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시는 잘 몰라도 이 시인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 시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현대 시인인 이 백석 시인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 흰 바람벽이 있어도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워서 제가 좋아하는데 시인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자면요. 이 백석이라는 분은 제가 특별히 사진을 3장이나 준비했어요. 3장이나 준비한 이유는 굉장히 미남이세요. 그쵸? 지금 뭐 배우 닮은 배우가 좀 떠오르는 얼굴들이 몇 명 있는데 잘생긴 이제 미남형에다가 이런 이분이 이제 살았던 시대가 이제 20, 30년대 그때 이제 주로 작품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딱 양복을 입고 그 외에 이분이 또 이제 문학가이기도 했지만 그 기사도 쓰고 신문사에서 기사도 쓰고 또 이제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런 양복을 입은 모던보이의 복장으로 되게 멋있는 그런 문학과 이렇게 지성의 그 지성과 미모를 겸비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인기도 많으셨고 여인들의 이제 사랑을 한 몸에 받아서 많은 이제 연인들이 남아있는 그래서 연정시가 있어요. 하나 이제 유명한 이분이 남긴 사랑시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이름이 나오는데 특정 인물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나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몇 명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다고 해요. 자, 어쨌든 이 백석이라는 분은 1912년 출생에 1996년도에 이제 사망연도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최근까지 사셨죠. 근데 이 백석이라는 분이 사실은 중간에 월북을 해요. 이분의 고향이 평안북도 정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남한 쪽에도 계시다가 이제 본인의 고향인 이제 북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전쟁이 나면서 더 이상 이제 남북 간의 교류가 없어지면서 이분의 시가 교과서에서 한동안은 실리지 않았던 이제 문학사에서 사라졌었던 그런 분인데요. 이분의 이제 작품이 이제 다시 교과서에 오르고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됐나 돌아가셨을 거다라는 이런 추측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분이 이제 되게 가난한 농촌에서 이렇게 살아 계셨던 최근의 사진이 발견이 되면서 96년도까지 사셨구나 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문학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빈궁한 생활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평안북도 정주 출신인데 언어 감각이 이제 굉장히 세련됐고요. 특히나 이분이 이제 평안북도 정주 출신이신 관계로 그런 토속적이고 향토색 짙은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 평안도 사투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흰 바람벽이 있어는 그나마 덜 나오는 거고 정말 외국어 같은 그런 그 방언이 많이 사용된 시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향토색 짙은 뭔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묻어있는 그런 시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현대 시문학사에 한 획을 그었고 특히 굉장히 말이나 이런 정서의 흐름 표현이 아름다워서 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또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송하는 시가 무엇이냐 물으면 백석의 시를 많이 꼽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기가 되게 많은 시인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는요, 흰 바람벽을 매개로, 이 흰 바람벽에서 바람벽은 그 왜 옆에 둘레를 이제 가리는 벽 있죠? 그러니까 그냥 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흰 벽 정도의 느낌? 그래서 흰 바람벽을 매개로 자신의 쓸쓸한 마음과 그리운 사람들의 삶을 이제 영상물처럼 그려내고 있으며 그런 슬픔, 쓸쓸함, 외로움, 그리움의 슬픔을 극복하고 이제 삶의 고결한, 존귀한 의지를 찾는 그런 과정을 맑고 투명한 언어로 그렇게 고백을 해서 감동을 주는 시입니다. 좀 앞에 설명이 길었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흰 바람벽이 있어. 오늘 저녁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자, 1, 2행의 내용인데요. 이 1, 2행의 내용에서부터 먼저 이 화자가 처해 있는 시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오늘 저녁.
저녁 시간에 화자가 있는 공간은 좁다란 방, 그리고 뭘 하고 있냐면 흰 바람벽, 흰 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배경이 저녁이고 좁다란 방은 이제 공간적 배경인데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여러분들도 왠지 공허하거나 쓸쓸하고 좀 외롭거나 할 때 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벽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흰 벽을 보면서 화자는 어쩐지 쓸쓸한 생각들을 떠올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냥 생각을 한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흰 바람벽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비추어지는 것처럼 이 시에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흰 바람벽은 마치 영화의 스크린처럼 기억에 영상이 비치는 곳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는 지금 어떻다고요? 네, 쓸쓸하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쓸쓸한 것만이 이제 이 벽에 뭔가 오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은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가 어떨까? 희미한 15촉 전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등은 전등인데 뭐 LED 조명 이런 게 이렇게 밝고 환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좁다란 방에 있고 전등도 이제 희미한 불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어두침침하다 그래야 되나? 음울하다고 하나? 그런 분위기인데 거기에 막 전등이 지친 불빛을 내던진다. 그러니까 이 희미한 불빛이 왠지 지친 것 같은 그런 불빛을 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어두컴컴한 것이 억지로 뭔가 짜내서 이만큼의 빛이라도 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잖아요, 화자가. 그럼 이 화자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불빛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겠죠? 어쨌든 희미하게 15촉 전등. 이 촉이라는 게 제가 찾아봤는데 불빛을 세는 약간 럭스 같은 그런 단위인 것 같아요. 예전에 썼던 단위 중에 촉이 이제 촛불 하나 정도의 밝기, 그래서 촛불 기껏해 한 10개 정도 켜놓은 정도의 밝기, 이제 이런 불빛을 내어 던지고 있는 지친 상황의 그런 불인 것처럼 보이고, 또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샷즈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자, 깔끔한 느낌이 아니고 뭔가 때가 이렇게 때글은이란 뜻이니까 때가 찌들어 있는 느낌이 있죠. 그런 낡은 때가 찌든 셔츠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어두운 그림자, 그 불빛에 비춰서 어두운 그 그림자가 그 흰 바람벽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단 말이죠. 이 전체적인 분위기, 이 시적 화자가 살고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은 뭔가 부유하거나 밝고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희미한 15촉 전등과 때그른 다낡은 무명 샷츠가 보여주는 것은 좀 가난하고 우울한 생활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등도 뭔가 밝게 켜지 못하고 셔츠도 이렇게 새 것, 뭐 아름답고 깨끗한 게 아니고 좀 지저분하고 낡아 있고 이런 모습이니까요. 또 지친 불빛, 어두운 그림자라는 걸 통해서 화자의 지금 피로함, 쓸쓸함이 좀 시각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지 않아요. 지친 불빛, 어두운 그림자 이런 거에서 화자가 이제 겪고 있는 내면의 피로함과 쓸쓸함이 이런 소재, 시각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형상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자,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 이 감주라는 게 향토적 소재예요. 약간 식혜 같은 거 혹은 뭐 쌀 같은 거를 이제 발효시킨 이제 음료를 이제 감주라고 부르는데 향토적인 소재겠죠. 이렇게 고향에서 왠지 할머니가,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해줬을 것 같은 그런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 옛날에 행복했던, 가족과 행복했던 그때 이렇게 먹었던 감주를 떠올리면서요, 따뜻한 추억이 남아있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소재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거나 한 잔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동안, 여기 생각하는 내에서, 뭐, 내는 동안 정도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는 동안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여러 가지 외로운 생각들이 지금 화자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롭다는 정서를 직접 표출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화자가 이야기하는 쓸쓸함, 외로움 이런 정서가 직접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행부터 6행까지는요. 흰 바람벽이 지금 무엇을 비춰주고 있냐면 화자가 이제 쓸쓸하고 외로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행에서 6행까지 정리를 하고, 요거는 연애 구분이 없어요, 이 시는. 그래서 의미 단위로 나눌 수 있는 행으로 제가 잘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7행으로 좀 가볼게요. 근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자, 그런데라고 하면서 지금 화자가 현실적으로 처한 좀 외롭고 쓸쓸한 삶의 모습이 그 흰 바람벽에 비춰지고 있었죠. 그 외에 어두운 그림자라든지 지친 불빛이라든지가 있다가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흰 바람벽에 비친 것이 바뀌고 있어요.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장면, 씬이 전환되듯이. 그래서 그런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좀 장면의 전환, 그 영상에 비친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고요. 자,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비춰지면서 좀 이 화자의 정서는 좀 놀라우면서도 좀 반가운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반가움과 놀라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자, 화자가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부재하는 대상인 어머니를 흰 바람벽이라는 스크린에 비추고 있습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자,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 자, 여기서 추운 날을 시퍼러둥둥하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추운 날씨, 춥다는 촉각, 추운 건 이제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점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서 굉장히 춥다, 파랗게 춥다라고 하면서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공감각적 심상으로 볼 수가 있지요.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한 방 안에서 뭐 라면이나 끓여 먹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난로를 떼면서 있는 게 아니고 무며 배추를 씻으려고 그 얼음장같이 찬 물에 손을 담그고 막 일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니까 왠지 좀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셨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 모습들이 흰 바람벽에 비춰지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자, 그 다음으로 떠올린 그리움의 대상이죠.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이제 사랑했던 어떤 여인이 있었겠죠. 이 화자가 사랑했던 어떤 여인이 있어. 그래서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어니는 어느고요. 앞대는 이제 남쪽 그리고 개포가는 바닷가. 이거 이제 방언인 것 같죠? 그 평안도 방언인데 어느 먼 남쪽 조용한 바닷가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 화자의 곁에 없는 거죠. 지금 떠나가서 없는 상황인데 그 여인이 사랑하는 여인이 남편이 이제 생겨서 그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만 같은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이제 남편이 이제 이렇게 단란하게 대국국 같은 거 끓여놓고 맛있다 하면서 이렇게 알콩달콩 이렇게 저녁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 화자는 그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외롭고 쓸쓸한 상황에 이런 걸 떠올리니까 단란하고 평화로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가정을 꾸린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에 외로운 화자의 처지와 좀 대조가 되게 되겠죠?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이렇게 토끼 같은 뭐 이런 강아지 같은 자식 낳고 남편이랑 이렇게 소박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단란한 생각을 하면서 화자는
외롭고 좀 쓸쓸해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7행부터 16행까지는 흰 바람벽에 비친 그리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좀 흰 바람벽에 비추고 있습니다. 그 그리운 사람들은 어머니랑 사랑하는 어떤 여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행을 보면은 그런데 또 이즈마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자, 그런데라고 말하면서 또 장면에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표시를 해주시고 또 이즈마하여 그러니까 이쯤하여 이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좀 지나지 않아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에 이제 내 쓸쓸한 얼굴을 바라보며 이제 이 사람과 흰 바람벽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의 쓸쓸한 얼굴을 보면서 어떤 글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영상에 있는 글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제 자막이라고 하는 건데 그 화자의 내면 의식을 직접 드러나는 내용의 글자들이 마치 자막과 같이 이렇게 쭉 밑으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영상의 모습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그리운 사람들, 쓸쓸하고 외롭고 피로한 그런 상황에서 그리운 사람들 한 둘 떠올리면 얼마나 더 쓸쓸하고 힘들겠어요. 이 화자는 지금 곁에 주변에 지금 왠지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도 같고 이제 생활에 이제 시달림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런 그리운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힘들어하던 중에 어떤 글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앞에 이렇게 줄표 있는 요 내용이 약간 자막의 내용을 이렇게 표시한 것 같거든요. 봅시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살도록 태어났다고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대요. 이 사람이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대. 근데 높다라는 것이 사실 한 가지 좀 나머지는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엮일 수 있는데 높다라는 건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냐면 외롭고 쓸쓸하지만 좀 고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그래서 이런 자신의 운명, 내가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운 것은 운명이야. 나는 이렇게 살도록 태어났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자, 이제 호젓한 것에 대한 그 글씨가 지금 미리 나왔는데, 이 사람이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하지만 고결한 뜻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너무 이제 가끔은 울컥하는 뜨거운 것들, 또 가끔은 이제 홀가분하기는 하지만 많이 외롭고 쓸쓸한 것, 그 다음에 사랑, 슬픔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17행부터 23행까지는 내가 이렇게 외롭고 괴롭고 그립고 쓸쓸한 것은 운명이구나. 하지만 내 안에서 이런 존귀한 고귀한 것들을 지켜나가면서 이렇게 살도록 태어났다라고 하는 운명론적으로 이제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가면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자, 그리고에서 또 다른 글자들이 지나가는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나를 위로하는 듯이, 울력하는 듯이, 울력이라는 것은 좀 여럿이 힘을 합하여. 그래서 그 글자들이 왠지 나를 위로하듯이, 나를 힘을 합하여 이렇게 좀 이렇게 밀어주는 것 같은 이 화자에게 내면 의지를 북돋워주는 약간 막 쳐다보면서 막 주먹질을 하면서 아니야 너 괜찮아 왜냐면 이렇게 그냥 태어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북돋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글자들이 지금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자막처럼서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면서 화자는 뭔가 의지를 되새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자막에 그 글자들의 내용을 좀 볼게요.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삶을 좀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늘은 그가 이제 하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모두 나처럼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운명적으로 좀 수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귀해하고는 귀하게 여기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은 이제 화자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슬픈 좀 쓸쓸한 운명을 하늘의 사랑이라서 이렇게 태어나게끔 했구나라는 삶의 의지로 전환을 하면서 내 삶은 고결해. 그래도 내 삶은 소중하고 귀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소재들이 나오는데, 자,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에 릴케가 그러하듯이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초생딸,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 바구지꽃은 밭꽃이고요. 짝새는 뱁새거든요. 이 소재들의 이제 공통점,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나가 그렇기도 하고 이 화자도 이제 소중하게 여겨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또 이런 소재들도 하늘이 귀해하고 소중히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소재들이에요. 초생딸 뭔가 하얗고 이렇게 좀 고결하고 순수하고 신비로운 그런 소재. 바구지꽃, 밭꽃도 하얗고 깨끗하고 뭔가 소박하지만 정갈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뱁새도 하얗고 좀 작고 귀여운 그런 새예요. 그리고 당나귀는 이제 당나귀도 여기 나와 있는 이 4개의 그 소재들은 그 백석이 되게 좋아했던 소재들이라서 다른 시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당나귀도 사실은 그렇게 뭐 가축으로서 말이나 소처럼 뭐 실용적이진 않지만 여행자의 그 여행의 동반자 이렇게 가벼운 짐 정도를 싣고 이제 떠나가주는 그런 동반자이기도 하고 그 눈빛이랑 그 모습이 뭔가 처량하면서도 이렇게 순박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런 공통점 좀 소박하면서 깨끗하고 그런 점들을 가지고 있는 소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시인들인데 어쨌든 이 소재들과 시인들의 공통점은 순수하고 고결한 영혼을 가졌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해서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들을 막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소재, 그 자연물들의 이름과 시인들의 이름 이런 대상들을 열거를 하고 있구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라고 했는데 이 프랑시스 잼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시인인데 이 도연명은 이제 중국 사람이고 라이넬 마리아 릴케 이 사람도 이제 오스트리아 시인인데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도 뭔가 고결하고 깨끗한 그런 문학을 하기 위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좀 동일시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다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했지만 고결했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자신도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좀 의지를 다잡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자와 같이 고독하게 살았지만 뭐 자연, 인간의 실존, 좀 순수하고 고결한 것들을 노래한 시인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성찰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좀 찾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19행 마지막 행까지의 내용은요. 운명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극복 의지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이 언젠가 한 번쯤은 다 외롭고 쓸쓸하고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뭔가 삶의 의지를 잃고, 마음이 좀 내 마음이 아닐 때 있죠. 마음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이런 고민들과 생각들이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이런 시인도,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한 그 외로움과 쓸쓸함에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 또 이제 이렇게 좀 의지를 다잡는 부분, 특히 제가 이, 이 시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 시에서 좋아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이런 부분들 있죠.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함. 요게 이제 가지고 있는 느낌이 개별이 모였들의 총합보다 좀 더 큰 느낌을 가져온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그 정서, 화자가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초생달, 벚꽃, 짝새, 당나귀 이런 순수하고 고결한 자연물들처럼 이 시인들처럼 자기가 삶에 이제 의지를 갖겠다라고 성찰하고 이제 극복 의지를 다잡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 뭔가 내 삶을 돌아보고 그런 힘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석이라는 시인의 흰 바람벽이 있어를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는 좀 퀴즈보다는 감상을 좀 나누는 시간을 그 수업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 수업 발표 전까지 다 공부해서 즐거운 모습으로 만납시다. 자, 정리할게요.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